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밤이 낮보다 평온하기를 바라는 수면 전문 멘토입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고 말했던 이들조차 결국 말년에는 수면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잠을 자는 동안 단순히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재생하고 뇌 속의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이 잠들지 못하는 밤 혹은 자다 깨달을 반복하는 조각잠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 3시경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여 애쓸수록 가슴은 답답해지고 정신은 명징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수면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수면제라는 인위적인 화학 물질의 도움 없이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수면 메커니즘을 회복하여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완전한 숙면의 기술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요행이 아닌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뇌과학에 근거한 실전 지침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자꾸 깨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호르몬 시스템과 대사작용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혈당의 불안정성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굶거나 아주 적게 드십니다. 이 경우 수면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뇌는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생존 위협을 느끼고 혈당을 높이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성질이 있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억지로 잠을 깨우게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 과식을 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가 복압을 높여 횡격막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호흡이 불편해지니 뇌는 산소를 더 공급받기 위해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또한 코티솔 리듬의 붕괴를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코티솔은 기상 직전에 분비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밤늦게까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의 송과체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코티솔 분비 시점을 앞당깁니다. 이로 인해 새벽 3시에서 4시라는 이른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마치 아침이 된 것처럼 뇌가 깨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간뇨와 방광의 민감도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때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가 더해지면 방광은 더욱 민감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뇌를 깨워 화장실로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한번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켜는 조명과 시계 확인이 잠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면 환경을 바꿀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장기의 위치와 혈액, 순환, 기도의 개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최적의 자세는 왼쪽으로 누운 변형 심스 체위입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위장은 왼쪽으로 불룩한 주머니 형태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장의 입구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 위산 역류를 해부학적으로 방지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림프계와 비장은 왼쪽에 치우쳐 있어 이 자세는 독소 배출과 면역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자는 동안 몸속의 쓰레기가 잘 처리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옆으로 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베개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의 무게로 인해 골반이 앞으로 쏠리고 척추가 뒤틀립니다. 이 미세한 통증이 자는 동안 뇌를 자극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낮은 베개나 바디필로우를 끼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과 척추가 수평을 이루어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평소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이라면 상체를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완만하게 높이는 역경사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베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등 부위부터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기도가 중력에 의해 뒤로 눌리는 것을 막아 산소 포화도를 높여줍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잠에서 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자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대내는 순간 잠은 더 멀어집니다. 뇌는 강요받을수록 각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규칙은 시계 격리입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절대로 시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고 남은 수면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다시 잠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시계는 오직 아침에 일어날 때만 보는 물건이라고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빛의 통제 또한 필수적입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밝은 불을 켜지 마십시오. 아주 어두운 보조 조명이나 센서 등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잠깐의 밝은 빛이라도 망막에 닿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즉각 중단되고 뇌는 기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침대 반경 2m 안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잠들기 힘든 분들이라면 4-7-8 호흡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입을 통해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4회 정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강제로 활성화되어 몸이 즉각적인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을 수면의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생각보다 낮은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좋습니다. 조금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심부 체온이 낮아져 깊은 수면 단계인 소파 수면으로 진입하기 쉬워집니다. 대신 발은 양말이나 족욕을 통해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 신체 내부의 열이 방출되면서 숙면에 최적화된 체온 상태가 됩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 엄격히 제한하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잠은 결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왼쪽으로 눕기, 무릎 사이 베개 끼우기, 시계 보지 않기, 그리고 이완 호흡법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만 지속해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수면 리듬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기절시키는 것에 가깝지만 올바른 자세와 습관은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처에서 깊은 휴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맑은 정신의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